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빠졌습니다. 네. 자, 3대 지수 많이 밀렸는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오늘 또 뜨거운 이 고용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봤었지만 시작부터 약세를 보이더니 장 마감까지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이번에 ADP 민간 고용에서 지금 49만 7천 건으로 예상치의 2배를 상회를 했죠. 하지만 내일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미리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들썩거리기에는 충분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9만 7천 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좀 장기간 동안 유지할 거다라는 긴축 경계감이 급격히 지금 높아졌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이 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자,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거는 또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리가 또 올라가겠구나가 바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렇게 되면은 급여가 많이 오르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고요. 또 소비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은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이런 지표들의 발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나 다양한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계속해서 이슈를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 인상 거의 현실화 앞까지 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용시장 이게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핫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는 네. 92% 정도의 사람들이 금리 곧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언제 네. 더 빨리 오를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금리를 얼만큼 언제 올리느냐 이런 부분보다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이미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올해 2번 연속 3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는 인상이 될 거야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양한 지표들 또 우리 특히나 증시에는 너무나 크게 바로바로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좀 중요하냐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 내년에 가면 이제 사실 금리를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장인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 유지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이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이제는 이 금리가 계속해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올랐는데 내릴 줄 알았는데 더 오르네? 사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많은 지표들 또 전년 대비해서 발표한 지표들을 보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0이라고 봤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생활 그런 소비 지수나 여러 가지 지수들이 0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따질 때 0에서 이미 4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예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보면 이미 그 다음에는 4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 정도만 올랐다고 우리가 발표가 되지만 사실은 0에서 6까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0까지 내려와야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저는 쉽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자, 금리 인상한 게 잘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말이죠. 지금 고용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감원 계약은 좀 줄어드는 이런 이제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기준치 0에서 4, 6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감원 계획이 조금 줄었다 이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부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원 계획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시장 얘기는 거기까지 좀 하고요.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번에 갔을 때 이 중국 경제 라인의 핵심 인사들하고 만날 예정인데, 뭐 여기서 뭐 양측 간에서 뭐 쌍방 경제 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 옐런이 방중의 양축 긴장을 완화해 줄지 그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뭐 제재들, 좀 안 좋았던 그런 감정들까지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려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자동차 이쪽은 좀 괜찮았습니다만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양 부분 모두 주가가 좀 밀려 가지고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자, 기업적으로 좀 가볼까요? 메타가 지금 스레드를 출시해 가지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머스크에게 결투를 신청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트위터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죠. 이 스레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7시간 만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냈어요. 저도 어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겉표면에는 인스타그램이랑도 비슷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트위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스레즈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이었다면 이 부분은 좀 텍스트 중심, 그래서 대화 중심으로 이 텍스트를 500자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가입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맞지만 SNS 초반에는 수익을 창출하려면 많은 가입자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가입자들에 대한 많은 수요를 끌어당기고 나서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런 수익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약세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한 모습까지 좀 플러스로 가고 있다가 막간에는 좀 하락 마감을 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고 있죠. 캐시우드에서도 뭐 다른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팔았지만 메타 플랫폼을 또 샀다라는 이슈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타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자, 어제 보니까 말이죠. 다른 주식들 다 내렸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두 개만 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뭐 3조 달러 클럽 가입한 겁니까? 빨리 가입을 하면 정말 더 역대급으로 좀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애플이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아닐까 싶어요. AI가 정말 AI 붐이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20%만 더 오르면 3조 달러의 가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 들어 40%가 오른 것들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AI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AI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고요. 또 빅테크 사업자들이 AI 경쟁에 정말 뭐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또 그 뉴스 가운데 바이오젠 관련된 뉴스도 있죠?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뭐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이런 치료제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오젠하고 예자이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제 FDA에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의 정식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레켐비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떠들썩했었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FDA에서 약 8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뭐 인지 또 기능 저하가 27%더 느리게 나타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약이 좀 환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바이오젠 또 제가 특징주로 좀 들고 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젠까지 들어봤고요. 자, 코인 시장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이 코인 시장 요즘에 보면요. 진짜 꾸준하게 뭐 계속해서 4천만 원대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이외에 좀 알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를 조금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4천만 원, 지금 4천만 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뭐 13개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약 4,20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뭐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아보자면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인 동시에 뭐 새로운 금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이 자산과 증권 토큰화가 가능하다면 뭐 거의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긍정적인 표를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이 블랙록이 지난달 중순에 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좀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뭐 되게 유명한 분석가는 역시나 비트코인 랠리를 예측을 하면서 2025년까지 거의 420%의 상승을 전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비트코인에 계속되는 좀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하드포크 계열 코인들 경우에 좀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알트코인의 상승세들도 보이고 있지만 또 여전히 뭐 밈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